우선은 발언에 앞서서 이주영 정책의장님 명패 좀 갖다 주십시오. 갖다 주세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임명했다고 주장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명패를 빼는 짜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아니 누가 이주영 의원님 이름만 들려고 명패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주영 의원 비례 1번 비례대표 순번 보고 표를 준 사람들이 100만 표입니다. 그 100만 표의 사람들의 명패입니다. 그 사람들을 뺍니까? 그 명패를 뺍니까? 어떻게 그렇게 유치하게요? 저희는 정성영 부의원님 존중하는데 그분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을 인정하지도 협의하지도 의결하지도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례 1번의 국회의원 100만 표를 얻은 국회의원의 명패를 이렇게 유치하게 뺀다? 이게 허은하식 정치입니까? 본인도 비례 출신 아닙니까? 지금 당장 갖다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깥에서 사퇴를 하라거나 지도부 총사퇴를 하자거나 허은하 대표한테 물러나라는 등 비판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갈등과 모든 문제의 노정이 모두 다 우리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언론에서 허은하 대표 사퇴하지 말라고도 공론화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자 폭탄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사퇴해야 되는데 너는 사퇴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 이렇게 물렁하게 대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꾹 참고 입 닫고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기자회견 그리고 허은하 대표 주변의 비서실장부터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 흑색선전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그것을 진실로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라는 저의 결단에 오늘은 할 말을 좀 하겠습니다. 갑질, 하대, 맹종의 강요가 일상화되어 있는 권력자에게 개혁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선은 죄송합니다. 윤석열의 개헌과 탄핵 국면 속에서 개혁신당이 정치개혁을 선도하지 못한 점 사죄드립니다. 그러나 진실을 호도하려는 거짓에 맞서서 구태의 정치를 바로잡는 것 또한 개혁신당의 소명이기에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개혁신당 갈등, 이 사태의 핵심은 오해로 인한 누군가의 경질도 있지만 무엇보다 당직자들의 고충, 그에 따라 그들이 내지르는 비명이었습니다. 지방행사 한 번을 가도 불필요한 사람들까지 우르르 몰고 가 의전하게 하고 본인이 속한 영등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당직자들의 상황으로 군림하도록 권력을 위임하고 당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의 부양 배경으로 쓰려는 그 못된 의도. 정당 홈페이지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는데 여성 홈페이지라면서 국가의 보조금 1억 원을 태우고 그걸 또 최고위의 의결사항이라며 자신의 측근을 시켜서 거짓 언론 플레이하며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까지 당직자로 임명시켜서 당을 사당화하는 것. 돈을 받지 않는 봉사자라고 항변하지만 글쎄요. 임금을 줘도 문제, 안 줘도 문제입니다. 열정페이냐, 가족경영이냐 그 사이에서 말입니다. 아무리 무급이어도 권력자의 가족이 당 대표실에 앉아있으면 직간접적으로 표출되는 권한과 압박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걸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개혁신당 사태, 갈등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허은하 대표는 M1 이준석 대표에게 상황이라며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립니다. 정작 상황은 본인인데 말입니다. 허 대표는 이 모든 사안이 자신을 향한 음해이고 모략이며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곤궁 정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망상도 이 정도면 병입니다. 본인이 임명했던 비서실장격인 특보마저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라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의 과거 범죄 전력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지워달라는 부끄러운 요구까지 분출되고 있습니다. 당직자들이 얼마나 숨막혀 있는지 단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철근의 경질 또한 허 대표의 망상에서 기인한 오판이었습니다. 김 총장의 당원당규 개정은 권력을 점유하려는 시도가 아닌
당규상 사족을 제거해야 한다는 당직자들과의 공론화의 결과였습니다. 저도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당직자들의 경위서를 보니 완전히 오판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허 대표는 어디 감히 나의 권한과 힘을 침해하려 드느냐, 김철근이 나를 죽이려 하고 음해하려 한다는 그 헛된 망상 속에서 실체적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사안을 보는 대로 보지 않고 믿는 대로 보는 대표에게 그 어떤 조항과 대안의 제안이 수긍 가능하단 말입니까? 당 대표실이 공개한 비공개 최고위의 녹취록만 봐도 그렇습니다. 당의 녹취록을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일입니다. 개혁이란 이름을 단 당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심각한 건 녹취록의 왜곡입니다. 어제 이준석이 공개한 당직자와의 통화 기록처럼 통화 내역, 녹음이 없었으면 이들의 왜곡이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허은하 대표의 세계관에선 최고위원님들 혹시 우려가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달라는 동료위원의 차분한 앞선 제안이 괄호 열고 고성, 괄호 닫고가 됩니다. 이대로 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동의해달라는 공건의 요구는 쏙 빼고 바로 앞 싸가지 없게 얘기하는 거 맞고라는 자성의 말은 겁박이 됩니다. 당원 개정 안건 처리 후의 토크와 처리 전의 상호 토론을 이랬다고 저랬다서 유리한 대로 짜집게 하면 그날의 진실이 바뀐답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생각해보면 의리의 허은하라는 말 자체, 그 말 자체가 허구였습니다. 어제 이준석 의원이 밝혔듯이 비례 공천 과정에서 내가 받지 못하면 이기인도 받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가 받지 못하면 이기인도 받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 유아적 발상의 폐악질까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듭니다. 내가 왜 사퇴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내가 욕을 먹으면서 방송에 나가서 허은하 사퇴하면 안 된다고 했을까? 후회가 됩니다. 창당 전부터 창당 후 출마 결정까지 제가 허은하 의원과 숱하게 나눴던 많은 순간들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허은하가 바라고 말았던 투비례, 소위 보수의 용인이 되고자 숱하게 나눴던 대화들, 당사 아래 바나프레소 커피숍, 당사 같은 층의 복도, 국회 양양자 의원실의 복도, 또 통화로 주고받았던 많은 말과 감정들 저는 하나도 잊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자신이 비례를 받았을 때는 순번 조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작전까지 짰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그 말을 했던 그 당사 아래 커피숍 대화 끝난 뒤에 허은하 대표는 저에게 텔레그램으로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강하고 소신 있고 바른 마음을 가진 정치인인데 내가 기존 여의도 문법으로 꼰대 같은 접근을 한 것 같다. 많이 배웠고 고맙다. 라는 말이요. 비례든 지역구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떨어져도 학원 버스를 운영해도 떳떳하게 살자는 저의 제안에 대답한 허은하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뒤에선 호박씨를 까고 실컷 뒷담화를 하고 이기인의 국회의원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 이준석에게 내가 안 되면 이기인도 안 된다는 기괴한 말을 쏟아낸 것이 우리 당의 대표입니다. 이준석은 공개된 회의에서 수차례 언지를 했습니다. 두 번의 비례는 안 된다. 과거에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비례 수번에 껴있으면 우리 당은 망한다. 그런 경고를 듣고도 지속적으로 비례 찬탈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와선 처음부터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뒀던 것처럼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그야말로 역겹습니다. 대표는 현재 자신의 처지를 과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애써 등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당키나 합니까? 부산 금정에 후보를 내겠다고 설레발치던 정당이 정작 후보조차도 내지 못하고 당직자들이 정치적 의도가 아닌 갑질과 하대로 힘들어하는 성명을 발표하는데 어떻게 선거 3번을 내리 이기고 어떤 의혹으로 쫓겨난 국민의힘 이준석과 똑같습니까?
이준석이 자신의 동생을 당직자로 임명했습니까? 당직자 아닙니다. 지금 허 대표는 이준석이 아니라 그야말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입니다. 2018년 바른미래당의 손학규가 그랬습니다. 한중 권력 움켜잡고 놓지 않으려고 수많은 동료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죽이려는 시도, 앞에선 이준석과 당의 자산들을 위한다면서 뒤에서는 정적으로 삼고 여지없이 죽이려는 계획, 동료 등의 칼꽂힌 그 핏값으로 자신의 정치적 배경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 구악의 정치, 당직자들을 자신의 액세서리쯤으로 여기고 당을 공당이 아닌 연예계 엔터테인먼트 정도로 이용하는 그 구태가 지금 여기 개혁신당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당원, 당직자, 동료 최고위원, 심지어 본인이 임명한 가장 최측근 당직자들까지 모두 떠나고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준석이 싫어서가 아니라 허은하의 패션 정치가 싫어서 반대하는 정치적 결단입니다. 제발 결자해지 하십시오. 허석열, 허학규 같은 자조 섞인 놀림과 오명을 쓰기 싫다면 스스로 묶은 복잡한 실타래를 본인이 스스로 푸십시오. 지금 허 대표의 모습은 그야말로 비겁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들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 것처럼 거나하게 취해서 SNS 좀 하지 마십시오. 술김에 쓴 그 메시지가 평상시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진 사안이 더 적극적으로 와닿는 그 취중 상태가 이 당에 무슨 도움이나 됩니까? 그리고 당원들과 키보드 배틀 좀 그만합시다. 당원은 외딴 섬에서 오는 별다른 주체가 아니라 결국 국민입니다. 그들의 쓴소리도 받들어 듣고 그러면서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봐야 그게 정치인 아닙니까? 왜 쓴소리는 뱉고 달면 삼킨단 말입니까? 제발 우리 당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안 갖다 줬어요? 조대원 최고위원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아, 예. 저는 제일 걱정했던 게 기자님들이 지쳐가지고 가버리실까 싶어서 제일 걱정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하람 원내대표가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여러분 좀 느끼셨을 겁니다. 저분이 얼마나 독단적이고 아나무인이고 일방적이고 준비가 안 돼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고, 아까 얘기했죠. 뭐 이럴 것 같으면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십시오. 그러게요. 기자회견을 하시죠. 국회의원이니까 소통관에서는 기자들 보러 많이 오는데 우리같이 원외들은 이렇게 모두 발언 한번 하는 게 정말로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어제도 밤을 새워서 이 모두 발언, 이 국방부 장관 임명권에 대해서 제가 썼던 거 있는데 그걸 오늘도 못하게 돼서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뭐 모두 발언 준비했는데 뭐 오늘 상황이 계속 사실과 아닌 내용, 거짓말들을 자꾸 저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관계를 좀 짚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자분들도 계시니까 영상도 남으니까 제가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10월 재보궐선거 후보 못 낸 거 사실은 대표한테 가장 혼을 낸 거는 저 혼자였습니다. 대표가 후보를 내려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 후보를 못 내게 됐다고 했을 때 제가 재보궐선거에 후보도 못 내는 당이 무슨 공당이냐, 원내정당 아닌 원외정당들도 후보를 내고 그 선거판에 뛰면서 전부 다 이렇게 최고위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가서 지원 유세를 하면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대표가 뭐 했냐고 제가 오늘 내니 대표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 최고도 앞으로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앞으로 부산 가고 어디 갈 때 좀 따라가자, 내가 열심히 했다 이렇게 제가 뭐라고 하려면서 그게 대표가 할 소리요? 열심히 했다는 것만으로 지도자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현재 제일 열심히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거기에 비교하면서 제가 대표를 혼냈습니다. 그때
우리같이 작은 당은 후보를 내지 않아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국민은 물론이고 언론도 주목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후보를 내지 말자고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분이 바로 천하람 원내대표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와가지고 10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못 냈다고 대표를 물러나야 되는 사유 중에 하나로 얘기하는 게 참 제가 기가 찹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도 본인이 뭐 후보를 자기가 있으면 잘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잘할 수 있었으면 10월달에 후보 본인이 구해서 지도부에 추천했으면 우리가 얼씨구나하고 이준석 의원한테 진짜 90도로 인사하면서 그 후보를 냈겠죠. 근데 우리가 접촉했던 국민의힘 쪽에 있는 탈당하겠다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우리의 낮은 인지도 때문에 지지도와 인지도 때문에 선거 자금을 거의 다 대달라고 했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돈으로 후보는 살 수가 없다고 해서 결론을 내리고 결국은 포기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그 이후로 후보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재보궐선거를 얘기하면서 후보를 내니 못 내니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참 위선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저도 참 할 소리 많아요. 허은하 대표가 비례를 받지 못해서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정말 힘들게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원래 이준석 의원이 저를 찾아와서 6명 어벤져스로 만들어서 대구에 바람을 일으키고 전국의 카메라를 대구로 집중시켜서 선거를 하면 승산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 이철이, 천하람, 종천, 자기, 그 다음에 주호영 의원도 아마 공천 못 받으면 우리 쪽으로 합류해서 출마한다 했을 때 제가 정말 가슴이 설레었고 그렇게 선거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아무도 내려오지 않고 저 혼자 대구에 버려져서 선거를 했죠. 저 황영환 대구시당위원장이 계속 저한테 자기도 뛰었는데 왜 언급을 안 해주냐는데 미안합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국회에 누가 나오는지도 잘 몰랐고 수성을 해서 정말 너무 욕을 먹으면서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때 한 번은 라이브 방송을 키면서 욕을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당의 가장 네임드란 말도 제가 이 당 와서 처음 들었는데 우리 당 당원들이나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를 보고 득보잡이라고 하고 제가 대구에 선거할 때 준석이 그랬다고 중앙에 앉아서 선거에 출마하지도 않는 분들이 저를 징계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분들이 뭐 김철근을 위시해서 천하람, 이기인, 그다음에 김용남 유명한 분들이 전부 다 비례에 넣어가지고 서로 비례를 놓고 싸우고 했다는 게 그때 저는 그것도 모르고 선거운동을 했는데 대구 시민들이 조롱하면서 봐라 결국 너는 이준석이한테 이용당해서 여기에 쟤네들 비례 달아주려고 소모품으로 쓰임받고 있는 거라고 조롱을 할 때 제가 라이브 방송에 대고 화를 냈던 겁니다. 니들 앞으로 비례 공천 받았다고 내려와서 선대위원장 본부장 맡아서 대구 받아와가지고 하지 마라. 그게 대구 사람들한테 도리어 치욕이다. 그렇게 위에서 비례 싸움 한다고 이 개혁신당을 만들어내냐. 이준석이 나하고 새로운 정치하자고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정말 국민들을 바라봤을 때 바른 정치, 반듯한 정당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제가 20년 있었던 국민의힘을 버리고 나왔는데 기껏 그러려고 중앙에서 전부 다 높은 놈들이 비례 싸움 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분노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당헌 당규 개정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대표한테 계속 얘기하지만 공문서 위조입니다. 빨리 고발을 하라고 제가 말하는데 대표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최고위원회에서는 당헌 당규는 최고위원회 의결이 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이 바빠가지고 그때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고 자리를 있어가고 비우게 되면 사무총장 김철근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다음으로 미룬다고 다음 회의로 그만큼 우리가 이 절차에 의해서 신중하게 한 구절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당헌당규를 사무총장에 대한 것은 고친 겁니다. 특히 제가 사무총장님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부총장 같은 경우에도 사무총장이 추천해서 그 다음에 이 최고위원회에서 대표가 협의를 거쳐서 의결한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총장들도 최고위원회에서 추천해서 대표가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다 고쳤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했는데 갑자기 대표한테 보고된 내용이 여기서 주장하기를 사유서에 적은 거는 보면 자기들이 누구나 지금 얘기했죠. 누구나 의견 제시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무처 직원들 의견 제시할 수 있죠. 그러면 의견을 제시할 때 절차를 지켜서 최고위원회 의결되기 전에 미리 의견을 제시하고 법률특별위원회에다가 보고하고 해서 고쳐야 되는데 최고위원회에서 다 완성된 거를 대표한테 이제 완성됐다고 제출을 했는데 보니까 그 안에 내용을 전부 다 뜯어고쳐서 100페이지 넘는 내용 중에 특히 사무총장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임의로 뜯어고쳐서 그게 대표가 찾아낸 것만 해도 A4지 2장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대표가 만약에 못 찾아내고 그 앞장에다가 이런 내용으로 예를 들면 색깔을 다르게 해서 보고를 하면서 이걸 우리 의견이니까 최고위원회 다시 검토해서 의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그나마 좀 고려를 하겠지만 그걸 도둑처럼 끼워 넣어가지고 어디를 고쳤는지도 모르게 최고위원들이 최종 의결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대표한테 사인하라고 들이민 거는 분명하게 공무서 위조다. 빨리 고발해서 그 책임자는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대표가 빨리 수용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기인 최고한테는 할 말이 참 많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아끼기 때문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기인 최고 저는 기대가 참 커요. 앞으로 미래도 밝고 이렇게 젊은 분이고 이런데 늘 다음에는 이기인이 대표를 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했는데 통을 좀 더 크게 키우십시오. 통을 좀 더 크게 키우시고 제가 일일이 지적을 다 하면 아끼는 정치인 젊은 정치인한테 너무 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김철건 사무총장은 정말 올건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기본적으로 저는 좀 그런 생각이에요. 과거에는 이분 세대에 80년도에는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좀 요즘 시대 우리같이 젊은 정당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분 같은 경우에 저도 이분이 술 취해서 이 전략기획부총장 임명권에 대해서 이분하고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술 먹고 저한테 전화해서 반말하고 막말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떤 느낌 들었냐면 학교 다닐 때 그 있잖아요. 그 학폭당할 때 그 괴롭히는 학생들이 우리 때는 뭐 일진이라 그랬나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협박할 때의 그 느낌하고 똑같았다. 정말 저는 뭐 그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이게 만약에 권력이 약하거나 힘이 약한 분들이 밤에 그런 전화를 받았다면 공포심을 느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저는 이 사람은 사무총장직이 아니라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을 이렇게 감싸려고 하고 전부 다 이분이 이 대표가 이미 자기 권한을 많이 하고 있어 사무총장 임명은 김철건 빼놓고는 다 하겠다고 다 받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김철건을 주장하는 걸 보고 제가 오죽하면 비공개 최고회의 때 이준석이 무슨 약점을 어떻게 김철건한테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김철건을 주장하느냐 집요하게 주장하느냐 김철건이 아니고도 충분히 당신들이 내세운 사람으로 사무총장을 세우고 당의 사무처 직원들을 안심시키고 당을 장악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철건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저는 상식선에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전부 다 이준석과 김철건을 연결시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한테 막 벌떼같이 공격을 했던 기억이 나서 더더욱더 저는 이 두 분이 무슨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가. 밤마다 사람들 모아서 술 먹고 이준석한테 전화해서 전화 바꿔주고 사람들은 그 황송하게 전화를 받고 했던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하람 의원은 법잘 따지는 변호사이면 국회의원 아닙니까? 자기가 첫 12월 19일 비공개 그때 회의할 때 자기가 절차에 의해서 법을 바꿨다고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법 얘기하더니만 이제 와가지고는 법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는 자기들이 안 되니까
당헌 당규로는 도저히 법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되니 정치적으로 풀자고 지금 타협점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미리 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럼 우리가 이런 사태도 안 오고 미리 충분히 타협하고 저도 대표를 양보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에 최대한 맞춰서 타협점을 제시할 수 있었을 건데 그때는 자기들이 이제 대표를 이미 법적으로 끌어내렸다 싶으니까 우기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저렇게 하는 게 상황이 저분들한테 참 불리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2월 19일자가 이게 왜 원청 모이냐면 저도 그 회의 때 참석을 안 했어요. 참석을 안 했는데 그 녹취록을 제가 한 2번 정도 들었어요. 한 2시간 반짜리 정도 되기 때문에 한 5시간 정도에서 들었는데 회의 자체가 기본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당의 당헌 당규는 최고위원회의의 소집과 주제를 엄연히 당대표만이 할 수 있다. 당대표 부재 시 당대표가 위임한 사람들이 차례대로 가고 심지어 나중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고 당헌 당규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대표가 옆에서 계속 녹음에 들어보면 나와요. 저는 사회권을 천하람 원내대표한테 넘긴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힘이 약한 여성이고 둘러싸가지고 덩치 큰 사람이 막 윽박 지르면서 진짜 이 녹음을 듣는 내용을 집사람이 같이 듣고 눈물이 날 정도로 서운한 심정이 돼서 울 정도로 강압적으로 몰아세우는데 그 가운데서도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를 계속 저는 천하람 원내대표한테 사회권을 넘긴 적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본인이 보더라도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이거라도 남겨야지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천하람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하죠. 조대원 최고위원의 그 위임장까지 가지고 2표로 표결에 참석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사무총장 임명을 협의해서 의결로 바꾸는 거 거기에 이 대표가 조대원의 위임장을 갖고 투표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들어보면 나오는데 허은하 대표는 그렇게 천하람 원내대표가 강압적으로 대표의 소집권과 회의 소집권과 사회권, 사회 주재하는 권을 강압적으로 빼들어간 상황이 돼서 반대한다고 분명히 2표를 행사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무총장 의결,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절차에 대해서 권한에 대해서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앞뒤로 강조를 해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저는 넘기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헌 당규에 이미 당대표는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명권이 없다. 왜냐하면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빼들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고위 회의 주제는 당대표가 하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천하람 원내대표가 그때 마지막 얘기했던 게 뭐냐면 대표님 안 오시면 제가 대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 이제 자기가 이 월권행위를 냈고 불법행위를 냈고 대표의 이 사회권이 넘어가지 않았음을 자기 입으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그렇잖아요. 대표님이 안 오시면 제가 대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가 옆에 있는데 그 말을 해요. 자기는 이미 딱딱 두드려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법적으로 가면 누가 이기겠어요? 사무처에서 유권 해석했다고 하는데 현재의 사무처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노조위원장을 위시해서 그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각종 정치 커뮤니티 특정 세대와 성별이 많은 그런 커뮤니티 아이디 만들어가지고 야 누구야 만들어라. 저도 녹취록은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걸 풀어놓은 글을 읽었는데 그걸 보니까 기도 안 차더라고요. 이게 말하는 소위 말하는 드루킹이구나. 노조의 실체란 게 이런 거구나. 저도 이분들의 의견에 처음에 동조해서 대표를 의심하고 몰아세우고 그 김미라라는 당신 사무국장은 어떻게 된 거냐. 당신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 동생을 당직에 임명했다. 그것도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기자님들한테 다 얘기 못하고 저는 대표가 우리 비공개 6번을 통해서 사무처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들이 전부 다 해명이 제 귀에는 제 양심에는 대부분 해명이 됐다고 저는 보는데 도저히 제 양심으로는 당 게시판에 올라온 거짓 뉴스로 가득 찬 선전선동으로 대표를 법적으로도 우리 당헌 당규상으로도 제 양심상으로도 또 국민의 민심으로도 끌어내릴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표를
뭐 두둔 아닌 두둔을 하고 있는 건데 나머지 분들의 양심과 저의 양심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요. 대표를 나중에 권한을 뺐던 뭐 자리를 끌어내리더라도 적어도 대표한테 씌워진 거짓 뉴스, 그것도 조직적인 김철근 사무총장 측에서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유포하고 사무처에서 그걸 확대 재생산했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했던 그 프레임에서 대표가 매도당하는 부분은 풀어주고 권한을 끌어내려도 끌어내리자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이미 권한을 끌어내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내용들이 우리 비공개회의 녹취록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거기에 동참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비공개 회의록이 뭐 재산이다 공개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처음에 봤지만 이 당이 참 웃긴 게 뭐냐면 이 당은요 서로 간에 서로 못 믿어가 늘 녹취를 떠요. 전화기도 그렇고 저도 그래서 최근에 그 전화 자동 녹음되는 걸 깔았습니다. 예. 아니 뭐 저기도 1시간씩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때 우리 비공개 회의는 이미 제가 참석하지 않은 회의 때부터 자기들끼리 녹음을 한다고 했으면 동의를 다 했고 제가 참석하고 난 이후에는 전부 다 6명의 동의에 의해서 녹음한다는 말을 늘 앞에 했고 그 다음에 저는 나가서 엉뚱한 소리를 거짓말하고 기자회견하는데 거짓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얘기하면 공개하겠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밝혀요. 아무도 참석 6명 중에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마라, 거부한다, 위법이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까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법적으로 걸리면 거세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일일이 너무 많은 내용을 천하람 원내대표 이긴 최고 했기 때문에 이걸 다 얘기하자면 끝도 없고 다음 기회에 또 이런 식으로 최고위원회의가 지속된다면 저도 그때는 제대로 준비해서 반박할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성균 최고위원님 발언이 됐습니다.